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토론이 시작합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 나경원 의원의 통일교 연루 의혹, 그리고 그에 대한 해명입니다. 최근에 나 의원이 방송에 직접 나와서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입을 열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단순히 한 정치인의 해명을 넘어서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 또 의혹에 대응하는 정치인의 소통 방식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통일교는 그 역사나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의혹만으로도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이 되곤 하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겠네요. 나경원 의원의 해명이 과연 통일교와의 관계에 명확히 선을 긋는 그런 투명한 설명이었을까요? 아니면 핵심은 교묘히 피하면서 의문만 더 키운 불충분한 답변이었을까요? 저는 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나 의원의 해명은 인정할 부분, 또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했고요. 무엇보다 특검까지 요구하면서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모습에서 결백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 해명의 시점도 그렇고 일부 표현들이나 특히 정치자금 같은 핵심 의혹에 대한 답변을 보면요. 이건 전형적인 위기 관리용 정치 화법이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저는 나 의원의 해명이 굉장히 합리적인 시도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통일교 시설 방문 의혹 있잖아요. 네,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2020년 총선 낙선 후에 그러니까 공직이 없는 야인 시절에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간 게 전부다. 딱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이건 직무랑 관련된 어떤 부적절한 만남은 아니었다. 이걸 군면히 한 거죠. 근데 저는 바로 그 야인 시절이라는 점이 오히려 더, 의문을 갖게 만들어요. 공직에 있을 때라면 공식 행사 초청 같은 명분이라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 직책도 없는 사람이 굳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을 방문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둘러봤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게 들립니다. 정치인이 선거에서 낙선한 뒤에 재기를 모색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단체를 방문하는 건 사실 흔한 일입니다. 본인도 정동영 전 장관 사례를 들었잖아요. 특정 목적을 가진 비밀 회동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시설을 둘러본 일반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 여러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또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빠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 명과 함께 갔다는 말은 굉장히 편리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 정말 떳떳한 방문이었다면 어떤 분들과 함께 어떤 취지로 방문했습니다라고 더 명확하게 밝혔겠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니까 혹시 다른 형태의 만남을 감추기 위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다른 형태의 만남이라면 의혹의 핵심인 한학자 총재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명확하게 부인했습니다. 행사장에서 멀리서 본 적은 있을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1대1로 차를 마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여러 번이나 강조했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오히려 잘 짜인 법률 자문처럼 들려요. 1대1로 차를 마신 적 없다는 건 아주 한정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부인일 뿐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자리에서 만날 수도 있죠. 가장 결정적인 의혹의 형태만 딱 짚어서 부인함으로써 다른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는 교묘한 화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해명은 본질을 해소하기보다는 논점을 흐리는 효과가 있죠.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 아닌가요? 제기된 의혹의 핵심이 개인적 친분 관계인데 그 부분을 정면으로 부인한 걸 평가해야죠.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는 정치 자금 의혹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치자금 후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받지 않았다가 아니라 후원금 내신 분들을 잘 모른다. 보좌진에게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답했어요. 이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특히 통일교처럼 민감한 단체와 관련된 자금 문제는 정치인 본인이 가장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할 사안 아닌가요? 이걸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넘어갈 일은 아니죠. 아니,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이 수년간 받은 수만 건의 후원 내역을 전부 기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성급하게 받은 적 없습니다
라고 단언했는데 나중에 실무진 착오로 관련 내역이 단 한 건이라도 나온다면 그 즉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 시작 이후 모든 후원금을 다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 아닙니까? 이건 의혹을 덮으려는 게 아니라 억측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봐야 합니다. 않는다는 답변은 정치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사용하는 매우 고전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법적으로 위중의 책임을 피하면서 동시에 의혹을 직접 인정하지 않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이건 대중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태도라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태도에 더 가까워요. 정말 떳떳했다면 제 기억으로는 전혀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안 되니 철저히 확인해서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맞죠? 지금의 답변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보좌진에게 책임을 떠넘길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네요. 확인하겠다는 약속 자체를 긍정적으로 봐야죠. 사실에 기반해서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읽어야지 모든 것을 전략으로만 해석하면 어떤 해명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방이 바로 특검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검 요구가 과연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 아니면 국면 전환용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당연히 진정성 있는 제안이죠. 여기서 말하는 특검, 즉 특별검사는 일반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거나 권력과 관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임명되는 검사를 말합니다. 특검이 한번 시작되면 그야말로 먼지 하나까지 다 털리는 혹독한 검증 과정이에요.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조사를 스스로 요구한다는 건 숨기는 게 없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주 영리한 정치적 블러핑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특검은 실제로 추진되기까지 여야 합의 등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당장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카드를 먼저 던지면서 나는 이만큼 떳떳하다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거죠. 실제 조사는 차일피일 미뤄지더라도 당장의 의혹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정치인이 위기에 몰렸을 때 특검을 요구하면서 논란을 잠재우려 했던 사례가 많았잖아요. 하지만 그건 특검이라는 제도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보는 시각입니다. 일단 특검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 정치인은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만약 야당이 그 제안을 덥석 물면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나 의원이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면 특검이 100번도 더 털었을 것이라고 말한 건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조사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봐야 합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100번도 더 털었을 것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관계가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는 과장된 수사일 뿐이죠. 특검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결백을 보증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왜 그가 지금 당장 답할 수 있는 질문들, 예를 들어 시설 방문의 동행자가 누구였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후원금 내역을 신속하게 공개하지 않는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먼 미래의 특검을 외치는 것으로 현재의 불투명함을 가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특검 요구는 지금 당장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은 그만하고 나중에 큰 조사를 받겠다는 식으로 시간을 버는 전략처럼 보일 여지가 충분해요. 그건 결과적으로 나 의원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의 표현이네요. 저는 반대로 봅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해명할 수 없으니까 가장 높은 수준의 검증 방식인 특검으로 모든 것을 한 번에 증명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분적인 해명으로는 계속해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테니까요. 그 논리라면 처음부터 특검을 요구하면서 다른 질문에는 아예 답을 하지 않았어야죠. 하지만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그 답변이 모호하고 제한적이라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결국 그의 해명을 듣고 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래서 통일교와 어느 정도의 관계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해명을 하면 할수록 그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분석하게 만들 뿐이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입장을 다시 정리하자면 나경원 의원은 시설 방문이나 행사 참석 같은 객관적인 사실은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의혹의 본질인 개인적인 유착이나 금전수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특검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만큼 그의 해명은 결백을 주장하는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 의원의 해명이 1대1 만남은 없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매우 정교하게 계산된 제한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고 봅니다. 이는 의혹을 시원하게 해소하기보다는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어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정치적 화법입니다. 결국 핵심적인 의혹들은 해소되지 않은 채 여전히 우리 앞에 질문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제 최종적인 입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경원 의원의 해명을 두고 이를 결백을 입증하려는 명쾌한 설명으로 보는 시각과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는 전략적 답변으로 보는 시각을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어느 쪽의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는 자료에 담긴 그의 발언과 태도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보실 부분입니다. 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